네, 마감을 앞두고 꼭 점검해봐야 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이 시장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고요. 농심과 삼양식품 같은 K라면 종목들도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임상 3상을 위해서 자금 조달에 나선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T의 경우에는 무단 소액 결제 사태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주가는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오늘 이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하나머티리얼즈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20%대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 반도체 업종을 주도해주고 있는데 하나머티리얼즈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오늘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오늘 좀 낸드가 강세죠. 디램보다는 낸드 쪽 진영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닉스 주가를 보고만 있어도 웃음에 지어질 정도로 굉장히 좀 행복한 그런 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지수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하나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TCK, 그다음에 KNJ, 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 만드는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좋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쪽 그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낸드 향이 굉장히 짙게 묻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낸드가 굉장히 좋아요.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잠깐 브리핑 해주셨던 내용 중에 이 낸드와 관련된 어떤 쇼티지 부분, 공급 부족,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의 상승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바일 낸드 부분, 글로벌 제작사의 스마트폰 제작사에 일단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 구글이라고 이제 기사가 됐죠. 구글 픽셀에 이제 그 하이닉스 차세대 그 낸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사양.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뭐 픽셀을 쓰시는 분들이 별로 구글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점유율이 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미하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래도 3%,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써요. 일본에서는 거의 9%, 10%가 이제 구글 픽셀폰을 쓰는데 이쪽에 이제 온 디바이스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낸드인데 여기에서 성능이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저변을 굉장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어떤 D램에 의해서 낸드 쪽도 일단은 성장 모멘텀을 갖췄다. 오늘 뭐 6% 상승이 뭐 아쉬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연일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 머티리얼즈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비포어 마켓, 이런 실리콘 카바이드 링 비포어 마켓, 애프터 마켓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비포어 마켓은 이제 뭐 도쿄 일렉트릭이나 세맥스 장비에 같이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이제 비포어 마켓,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이건 비싸니까 우리가 따로 사서 쓸게, 이제 애프터 마켓, KNJ가 이제 대표적이죠. 이쪽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좋습니다. 일단 뭐 고객사들이 뭐 대부분 뭐 반도체를 만드는 사실 글로벌 제작사들은 다 유명하니까 이 중에서 또 낸드 쪽으로 좀 유명한 키옥시아나 인텔 뭐 이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매출 비중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당연하고요. 일단 낸드가 이제 고단화가 되면 낸드가 이제 많이 쌓고 고단화가 되면은 이거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공정 중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부품은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도 일단은 뭐 수혜를 입을 수 있고 하반기 실적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사실 하나 그 머티리얼즈 실적을 올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좀 기대감이긴 합니다만은 뭐 실적으로 증명을 하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비중은 한 30% 내외 되는데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달 정도 정말 뭐 30cm 자를 갖다가 그은 것처럼 횡보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반도체주들 반등과 함께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외국인이 오늘 매도해서 순매수 전환됐고 지금 현재 하나 머티리얼즈 주가 올리고 있는 것 중에 기관이 다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굉장히 큰 폭으로 순매수를 단기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 이상하겠죠. 일단 기관 수급으로 올라가고 있고 오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빨간색 그 외국인 수급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매도한 거 보이시죠? 그게 오늘 기준으로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관이 특별한 어떤 차익 실현 물량만 내놓지 않으면은 오늘 좀 약간 뭐 지금 들어가기 좀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긴 합니다만은 이쪽 섹터들이 요즘에 워낙 좋아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 종목 넣어 놓으시고 팔로우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들 살펴봐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급과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코오롱 티슈진 여기도 8%대 강세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골관절염 신약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51,400원까지 고점을 높였네요. 자, 코오롱 티슈진 그 주주분들한테 굉장히 좀 아픈 기억이 많은 종목이죠. 거의 한 3년 이상 거래 정지가 됐다가 이제 기사 회생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과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좀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FDA가 이 인보사죠. 이제 국내명은 인보사고 이제 해외에서는 TGC라고 부르는데 이 인보사에 대한 임상을 이제 중단을 FDA가 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품목 허가가 취소가 됐죠. 이게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좀 얘기가 길긴 한데 그냥 간단히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일본 제약사와의 어떤 좀 트러블이 좀 있었었어요. 근데 쉽게 설명드리면 일본 제약사는 이 코오롱한테 니네 알고 그랬지라고 했고 코오롱은 우리는 몰랐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좀 뭐 말씀드리기 좀 약간 껄끄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모랄 해저드라고 표현을 한 기사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살아나서 좀 다행이고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뭐 굉장한 그 목표가와 투자 의견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이 인보사와 관련돼서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고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코오롱 티슈즈 5만 원대죠. 그래서 거의 뭐 100%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서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왜 100%나 제시를 했는지 더 높게 어떤 그 이유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뭐 1년 조금 안 남았습니다. 내년 6월, 7월에 임상 3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골관절염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 FDA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2상은 21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3상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전임상, 1상, 2상, 3상 같은 경우에 전임상은 이제 동물한테 하는 거고 이제 1상은 건강한 사람들한테 하는 게 임상 1상이죠. 임상 2상은 이제 실제적인 환자를 상대로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하는 건데 모든 웬만한 연구는 약은 다 임상 2상에서 다 끝납니다. 임상 3상은 최종적으로 이제 테스트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테스트나 어떤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단계지. 임상 2상이 되면은 이제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상 3상은 이제 뭐 통과되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 그 바이오 쪽에서 임상 3상에서 소위 얘기하는 좀 드랍되는 경우가 좀 몇 개 있었었는데 이 부분 이제 코오롱 티슈지는 한투에서는 좀 약간 통과될 것으로 거의 확신하는 듯한 의견을 좀 냈죠. 네. 일단 지금 이걸 시장 규모가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어떤 약이 나왔을 때 시장 규모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골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91억 달러 정도로 작년 기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원화 환산하면 한 12조 원 정도 되죠. 요게 이제 앞으로 한 135억 달러까지 이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골관절염 치료제는 어떤 진행을 멈추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이 아니라 그냥 좀 약간 그 진통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임상 3상 통과돼서 FDA 승인 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뭐 경쟁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장을 좀 장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블록버스터급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2달에 한 번 맞는데 25,000달러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보험이 없으면 맞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곧 이 인보사의 판매로 연결이 될 것 같진 않은데 나름대로 뭐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임상 한 3달, 4달 정도 남았을 때 계속 큰 퍼포먼스가 나오죠. 그리고 임상 결과 저는 사실 이런 그 바이오텍 기업들이 임상 2상이나 임상 3상 발표할 때 발표하는 당일날은 안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이 임상이 통과가 돼서 벌 수 있는 돈을 이미 시가총액에 적용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바이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한동안 좀 약간 잊고 있었던 이런 코오롱 티슈진이 올라가면서 코오롱 지주사가 올라갈 때도 있었죠.
그러고 나서 한동안 좀 잠잠했다가 최근에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은 뭐 그렇게 많은 뭐 퍼포먼스는 안 나오긴 합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 수급이 좀 이채로운데요. 한 2달 동안 참여가 거의 없습니다.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고 이제 팔 거 다 팔았으니까 난 이제 좀 쉬운 말로 관심 끌란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외국인들만 좀 간간히 사고 파는 듯한 느낌이 나오는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은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네. 바이오 기업은 정말 오랜 기간 보유를 하셔야 되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뭐 잘못되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좀 약간 되돌리기 힘든 주가 흐름도 많이 나오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증권사에서는 굉장한 호평을 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증권가 호평에 힘입어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또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포착해 주신 종목 점검해 보죠. 어떤 네. 종목일까요? 자, 오늘 낸드의 날입니다. 그래서 낸드 향이 좀 짙게 배어 있는 샘 CNS를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자, 샘 CNS 모회사가 이제 YC죠. 이제 과거의 YIK. YC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죠. 그 YC의 자회사 샘 CNS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세라믹 STF 이제 샘 CNS 치면은 뭐 낸드라고 나올 정도로 낸드 양이 굉장히 짙은 기업인데 샘 CNS 무엇을 하는 기업인가 딱 한 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세라믹 STF. 세라믹 STF가 뭔가요? 이제 약자겠죠. 약자를 한번 풀어드리면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필름인데 뒤에 이제 필름이 들어있으니까 뭐 얇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판이죠. 이게 풀오브 카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풀오브 카드는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웨이퍼를 검사를 하는 장비죠. 웨이퍼가 있으면 이 밥통 뚜껑 같은 걸 이렇게 닫아갖고 거기에 수많은 바늘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웨이퍼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그 풀오브 카드 안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세라믹 S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샘 CNS를 시장에서 봤을 때 기술력 좋고 너무 좋은데 너무 좀 낸드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유일한 단점이었었는데 이제 D램 쪽으로 사실 샘 CNS가 D램 쪽으로 방향을 튼 지는 오래됐습니다. 한 2년 이상 됐는데 네. 이제 그게 좀 약간 현실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최근에 작년이죠. 오송 신공장 준공을 했는데 DDR5 그다음에 HBM 대응하기 위해서 오송에다가 굉장히 큰 부지, 10,000평 넘는 부지에다가 공장 만들어 놨는데 요게 이제 어떤 실적에 가시화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 반도체들은 이런 단기 모멘텀 갖고 한 번, 두 번 올라갈 수 있어도 실적이 바탕이 돼야지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샘 CNS 아직은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술력만으로도 시가총액 3천억 이상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올해 샘 CNS 온기 대비해서 작년 24년 대비해서 올해 온기 실적이 한 17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가능한 수치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보수적일 것 같긴 한데 나름대로 일단 기술력은 상당히 많이 인정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뭐 TSMC도 여기 샘 CNS 걸 쓰고요. 그 다음에 뭐 키옥시아, 인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낸드 향이 좀 약간 시장에서 무게가 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낸드에 너무 치중했던 부분이 이제 D램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샘 CNS 최근의 주가 흐름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한번 눈여겨 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샘 CNS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말 강력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존에 보여줬던 것과는 매수 양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은 아직은 뭐 참여율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없어 보이는 이제 오버행 이슈가 없는 물량이라는 점이 앞으로 이제 매수 쪽으로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뭐 하이닉스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 낸드 쪽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샘 CNS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해서 포착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가격이 위에서 좀 밀려서 5,710원이네요. 일단 오전보다는 약간 밀려 있는 상황인데 좀 약간 모아갔다라는 전략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5,700원 전후 뭐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좀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7,500원,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반도체주의 기세가 어느 때보다 좋았는데 이 종목도 함께 따라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7,500원으로 설정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